네. 자, 이제 제가 이제 병원 가기 전에 마지막 영상. 자, 기다리셨던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어젯밤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다행히. 자, 죄송합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16.84% 조정을 받았네요. 자, 똑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5.26% 조정받았고, 셀트리온 제약은 거의 한 18% 정도, 정확하게 한 달로 해볼까요? 2월 한 달 동안은 거의 한 15.91%, 16.84%, 15. 거의 비슷하게 조정받았네요. 15%대.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타 기수가 크죠. 변동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주식들 대비해서 상승폭도 크고 하락폭도 큽니다. 어제도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밤 이후로 금식이고 물도 못 마십니다.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요.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음도 안 좋을 거예요. 해짧은 발음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시장은 볼까요? 자,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걸 좀 봐요. 자, 시장은 그럼 한 달 동안 얼마나 조정 받았느냐? 한 달 동안 시장이 이날 2월 1일 날짜가 지수가 3,000 이하였네요. 고점 찍고 지금 했는데 3,100이니까 뭐 한 3% 정도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거의 뭐 이날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날 바닥 대비 5.4%. 근데 뭐 이날 바닥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 거의 뭐 똔똔이라고 보면 될 건데, 이 지수의 변동.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918에서 960 치더라도, 아니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거의 보합권이라면 그 기간 동안 셀트리온 그룹주가 15%가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데 잠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죠. 시장이 올라갈 때 왜 떨어지냐, 반대로 시장이 떨어지는데 왜 우리 종목만 올라가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베스트한 자문은 시장은 떨어지는데 우리 종목이 올라갈 때 가장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예. 화려한 반응이 나오죠. 예, 지금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올라가는데 저희 종목이 떨어지면 거의 최악의 반응이 나옵니다. 네. 같이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저도 귀신같이 맞출 때는 시장이 떨어지는데 저희 종목만 그냥 추천주만 다 플러스 나 있고 다 수익권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이 있고요. 미친 환호성이 이제 들리는 방이 있고요. 반대로 다 올라가는데 저희 것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들은 이제 저희 거의 뭐 초죽은 방이죠. 예. 욕밖에 안 나오는 방이고요. 그거를 저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자문을 이제 고객의 취향에 맞게 공격적인 방, 안정적인 방, 이렇게 이제 나눠서 제가 이제 자문을 해드리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방을 나누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문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하는 이유도 그렇고, 종목도 분산 투자하는 이유도 그렇고, 안정적인 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종목만 주는 건 또 아닙니다. 공격적인 종목을 몇 개 섞어 넣어야 되죠.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제 조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인 종목에 포함되겠죠. 당연히 이제 공격수죠. 뭐 센터포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미들 라이커라든지 뭐 윙 플레이어라든지 좀 빠른 종목이죠. 그렇죠? 빠르게 수익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지금 만약에 제가 16만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했다면 지금 15% 많이 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러면 이제 요걸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또 동일하게 박셀 바이오라는 종목을 추천했다. 그러면 34%가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먹는 방은 이런 종목을 추천한 거죠. 시장이 똑같은데 이렇게 왜 급등주를 추천해서 이게 이제 대박이 나면 얘는 반대로 또 플러스 24% 났겠죠. 반대로 뭐 이런 우주항공주를 추천했던 방은 뭐 거의 뭐
환호성이 나왔죠. 이런 종목은 맞죠? 80%씩 급등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면 돈 거거든요.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 뭐 하나 그다음에 세트레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폭발하는 거죠. 뭐 그다음 로봇주, 뭐 완전 새로운 미래 산업 쪽 뭐 이런 것들, 큐렉소 같은 거 이것도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막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런 다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도 성향에 맞게끔. 근데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베스트한 거는 안정적인 방이 가장 베스트한. 전적으로 안정적인 스타일이 가장 좋고요. 가장 제가 이상적이고 저도 그게 가장 맞고요. 제가 제 스스로도 늘 얘기 드리는 게 분산 투자합시다. 분할 매매합시다. 안정적으로 합시다. 나누어서 합시다. 위험한 종목 건드리지 맙시다. 이게 제가 늘 해왔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주식이 떨어지는데 이제 다행인 점은 그런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수익을 이제 빵빵 내주면 이제 거의 뭐 환호성을 지르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와,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나니까요. 나는 정말 제가 기대를 안 하게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런 종목들. 근데 그런 기대 안 한 종목이 막 30%, 40%, 50% 수익을 내주면 너무 해피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찬가지 이제 셀트리온 종목도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또 그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격적인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튼튼하다는 거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셀트리온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고령화 사회 어떤 고령화 시대의 핵심 아이템이 이제 건강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류는 건강해지 이제 오래 살면 살수록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 뱃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안 좋고요. 디스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막 관절이 안 좋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축구하고 나면 이제 무릎 관절이 좀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이제 어떤 약들이 저 몸에 어떤 작용을 할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더 좋은 약이 나오면 뭐 저도 이제 관절이 더 많이 나빠졌을 때 더 좋은 관절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줄 것 같고 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암이 저도 올 수 있겠죠. 뭐 암이 걸리면 또 암 치료제. 네. 뭐 가족들 중에서도 또 암이 오면 또 셀트리온의 중요한 약들이 그 암을 치료하는 뭐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뭐 표적 항암제, 1차 항암제와 병용해서 쓰는 항암제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그 셀트리온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겁니다. 서정진 회장이 참 굉장히 훌륭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를 굉장히 가격적으로 국민들에게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줬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살만하죠.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자기의 부를 이제 배분하고 후원하고 이제 영화 산업도 그 자동차 원복동 망해도 상관없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알리는 이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스케일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셀트리온 주주들이 그동안 셀트리온을 투자해서 엄청난 이익을 받기 때문에 강성 주주들이 많죠. 그렇고 셀트리온에 대한 코멘트도 저도 지금 마찬가지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얘기할 때는 환호성을 지르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이제 신발이 막 나오는 거죠. 나이키 신발부터 시작해서 아디다스 신발까지 다 나오죠. 그렇지만 저의 영상에 댓글 달 수 없다는 점. 괜찮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감정이고요. 뭐 그건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이 전문가로서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제가 자문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에 대한 자문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나서 베타콤폴리 현상이라는 현상을 딱 요때부터, 그쵸? 1월부터 시작해서 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예. 제가 이래서 당분간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뭐 폭등이 나와서 뭐 셀트리온이 100만원 간다, 200만원 간다고 떠드는 사람처럼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장만 열리면 셀트리온이 100만원 간다, 이런 허황된 허무맹랑한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철저하게 실적으로 지금 주식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주식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알면서 빠지면 왜 빠지는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왜 그런 건지 이해하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허황되게 막 신용 지르고 미수 지르고 막 주식 담보대출 받고 뭐 빠졌다고 계속 사고 이렇게 안 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 말처럼 뭐 100만원, 200만원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집 담보대출 받아야 되고 신용 대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과연 그렇게 받고 주식 투자하고 있을까요, 셀트리온은? 네?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작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렇게 미친듯이 100만원 가니까 200만원 가니까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다 때려 부어서 셀트리온만 사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주식 투자를 오히려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흔들림이 없거든요. 말투에, 목소리, 눈빛에. 분명히 자신이 투자한 자금이 손실이 나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근데 전혀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주식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자, 저도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저는 셀트리온 주식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보고 얘기를 드립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포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나게 긍정적인 얘기만 퍼부으면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잠을 해드리면 뭔가 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도 스스로 자기 주문을 걸겠죠. 근데 그거는 주식의 가장 최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선행매매법 위반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그룹을 매수하고 여러분들께 셀트리온 추천하면 선행매매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어떤 주식에 대해서 매수 추천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면 그 사람은 선행매매법에 걸려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매수에 대한 의견을 필요하게 했을 때는 애널리스트도 주식을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방송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고 있지도 않고 무조건 그렇게 100만 200만 간다고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방송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송을 보면서 판단을 흐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냉정하게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있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부풀어진 건 부풀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건 저평가된 겁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주가가 주가 수익 배열비에 많이 올라갔고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 제약사들 대비해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램시방 SC라든지 앞으로 셀트리온의 레키노나주라든지 신약이 앞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투자의 맥이죠. 핵심이죠. 주가가 떨어진다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 지금 여기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또 가격적인 거품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장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어느 시점에서 비중을 줄여야 될지, 어느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 스스로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어떤 시장의 상황도 보고 미증시 mi국에 있는 해외 주식의 어떤 이런
바이오 제약 기업의 주가 흐름도 보고 다양하게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래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겁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느끼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좋은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너무나 당연히 이미 당연한 얘기고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에 잘 매수를 하느냐, 얼마나 적절하게 잘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느냐. 네, 멍청하게 무조건 100만원, 200만원 간다라고 믿고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왜 100만원이 가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는지, 어떤 품목 때문에 어떤 이익이 실적이 받침이 돼서 주가 수익 비율, PBR이라든지 이런 재무지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금리가 인상되면 또 셀트리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